운동사협회 20주년 학술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가장 그 역사도 있고 현장에서 사실 저희 운동사분들이 너무나 활동을 많이 하셔서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건강한 사회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여받은 주제는 건강운동관리사 업무, 교정운동 및 재활운동의 제한 타당한가라는 주제였습니다. 이 주제를 옥정석 교수님께 부여를 받고 고민을 사실 참 많이 했어요. 왜 제가 건강운동관리사에 대한 강의를 하지? 라는 이제 고민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역시 옥정석 교수님께서는 참 뜻이 깊으신 것 같아요. 국가 자격으로 이게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든 국가 자격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우리 운동사보다는 그런 깊은 뜻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운사에 대해서 초반에 개입도 많이 하고 아직까지도 제가 시험을 같이 6월 22일 날 시험인데 문제가 올라오면 제가 문제를 풀어보고 틀린 문제, 문제가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이의 제기를 하고 합니다. 한 번도 뭐 들어준 적이 없습니다만은 최근에 그 물리치료사법이 개정된 건 아시나요? 작년 12월 18일부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개정이 되면 건운사법이 같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문체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왜 바뀌지 않았냐? 물리치료사법 바뀌었으면 우리도 바뀌어야 된다. 그랬더니 담당자 휴가 중이랍니다. 이게 현실이지 않느냐? 문체부에 이의를 했을 때, 역시 아직 체육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체육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체육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세상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첫 번째 슬라이드가 답인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가 너무나 많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수요와 공급과 그 다음에 사회적 변화 측면을 보면 다들 아시잖아요. 노인 인구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이 틀리기를 바라지만 예상은 너무나도 잘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14.1%, 17년도에 14%가 될 것이라 예상을 했는데요. 예상보다 0.1% 초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14.1%. 자, 26년도에 20.6%가 된다고 했습니다. 역시 이것도 예상보다 더 빨라질 것입니다. 더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전 정권에서 뭘 했느냐? KDI에 프로젝트를 줬습니다. 과연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랬더니 2012년도에 보고서를 냈습니다. 결과 보고서. 그게 바로 뭐냐? 큰일 났다. 이게 돈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메디컬 푸어가 생길 것이다. 당시에 하우스 푸어라는 말은 많았어요. 돈이 없어 집이 없는 사람 많을 것이다. 그런데 결국에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할 사람이 너무나 많아질 것입니다. 라고 보고를 냈습니다. 대사질환이 50%에 육박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의료비가 너무나 많이 들 것이다. 라는 보고서. 그래서 정부에서는 준비를 합니다. 이거 안 되겠다. 약으로 안 된단 말이잖아. 그럼 뭘 하냐. 약으로 되는 줄 알았더니 결국에 운동이다. 이미 답은 나와 있었습니다. 운동과 적게 먹자. 그런데 먹는 것은 밤마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광고가 많습니까? 먹고 싶게 결국에는 비만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죠. 비만 관리가 의료행위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료행위냐 아니냐라는 말은 정말 그 말장난하는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결국에 그래서 인구 구조가 너무나 노인들이 많아지고 노인 인구 한 명이 쓰는 사람이 얼마인지 잘 모르시죠? 한 명이 쓰는 사람이 1억입니다. 1년에 의료비만. 그런데 이 노인 인구가 많아지잖아요. 이 돈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여러분들 병원 가보셨나요? 아까 우리 발표자분 병원에 다니신다는데 병원에 우리 안 가잖아요. 우리 의료비 다 노인 한 명이 너무나 많이 쓴다 이겁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초비상인 상태죠. 국민들의 기대 수준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측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럼 이걸 맞출까 공급을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생활습관 개선하자. 그래서 운동을 생활화하자. 그래서 지금 나온 게 생활밀착형 SOC 사업입니다. 10km 이내, 10km 안에 도서관, 체육관 만들겠다. 저는 거기에서도 건의를 합니다. 체육관만 만들지 말고
체육관 만들어 놓으면 또 배드민턴 장악하니까 어른들이 장악하잖아요. 누가 해서 하드웨어만 하면 안 된다. 소프트웨어. 거론사를 넣어야 된다. 라고 저는 지금 운동 전문가가 들어가야지 그거 체육관만 된다고 되겠습니까?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운동하면서 죽어야 된다. 그냥 운동 말고 운동사에게 운동을 받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뭡니까 4차 산업혁명 막 말 나오잖아요. 거기에 우리 체육이 할 게 뭐가 있다고 다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별로 없습니다. 없어지지 않을 잡 중에 하나가 운동 가리키는 거예요. 이건 과학은 조언만 해줄 뿐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보건 의료 환경하에서 과연 우리 건강운동관리사 과연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건강운동관리사 역할과 비전인데요. 이 내용은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건운사에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2 내용은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라도 의사가 얘기하면 운동해라 라고 하면 그럼 운동할 수 있다라는 법이에요. 그러나 의료기사법에 바로 있는 제2조 1항 3호 지금은 제2조 1항 3호 자체가 없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직 휴가 중입니다.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자, 법을 이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저도 계속 보다 보니까 이거는 전혀 매칭이 안 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건교육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보건교육사가 이미 통과가 됐죠. 보건교육사를 양성해야 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저는 옳다 이거구나 라고 봤더니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없어요. 내용 없는 법이 참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 보건교육사 역할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의료기사법에 의료기사라는 건 의사나 한의사에 보면 지도 아래예요. 지도 아래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자, 의료기사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하고 이제 조금 비슷한 부류가 이제 물리치료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작년 12월 18일 신설이 됐고 공시는 20날 됐습니다. 12월 20날 이렇게 바뀌었어요. 물리치료사. 그래서 쭉 보시면 뭡니까 신체 교정운동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의료기사는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즉 병원에서 교정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병원 밖에서 의사가 물리치료사 교정운동 하는 것은 이 자체야말로 의료행위인 거예요. 묘하게 지금 이것이 왜 어떻게 우리하고 이게 상충이 된다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의사의 의뢰하에 건강운동가에서 뭡니까? 건강운동가에서 의사의 의뢰하에요. 즉 병원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의뢰를 못 하잖아요. 원내는 의료를 못 합니다. 원내는 트랜스퍼나 레퍼를 할 뿐 환자를 보낼 수는 있지만 의료적 보험 수가의 적용을 받아야만이 병원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내가 이제 4가지 논제를 한번 말씀을 시간이 죄송합니다. 빨리 갈게요. 자, 4가지인데 첫 번째 의료적 영역, 비의료적 영역 구분할 수 있는가? 자,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합니다. 의료비를 굉장히 아까 메디칼 푸어를 봤어요. 그래서 뭘 합니까? 안 되겠다. 사보험 잡아야겠다. 사보험이 한 5년 정도 굉장히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도. 그리고 우리 국민이 문제인 게 너무 보험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잉진료가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2019년 5조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포괄수가제로 과대한 과잉진료를 막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급여를 급여화로 하고 있어요. 내년부터 MRI 보험 적용 받습니다. 거의 공짜라 이거죠. 자, 문제는 의료 영역과 비의료 영역 다 좋아요. 그런데 건강운동은 의료도
의료 영역도 비의료 영역도 다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 의료적 행위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제 급여하고 비급여가 있습니다. 급여는 공단에서 되는 거고요. 비급여는 보험사에서 내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보험료 다 내죠. 실비 다 됩니다라고 꼬드겨서 결국에 내잖아요.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근 신문들을 다 검색해 보세요. 뭐라고 나오느냐. 이게 병원과 환자의 유대 관계가 너무나 잘 돼서요. 나 공짜니까 나 뭐 더 치료받지? 효과가 없는데 더 치료받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험사, 설계사, 실손보험 끼어팔기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런 것들이 막대한 우리 의료, 건강한 의료를 해치고 있어요. 왜 그걸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려고 합니까? 운동하는데 비보험으로 하면 되죠. 문제는 생활습관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건강운동관리사가 필요한 겁니다. 보험이 적용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가장 많은 게 보험사에서 하는 정형도수치료, 체외충격파예요. 효과 없는 거를 마치 효과 있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효과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의사는 질병을 치료하는데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죠. 건강운동관리사는, 저는 간호사보다 운동사를 더 사랑합니다. 운동사는 의사와 함께 디스커션하고 타협하고, 의사는 운동하세요 라고 하지만 우리는 잘 알아들어야죠. 무슨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는 계획을 짜고 해야죠. 그리고 또 운동을 하다가 질병이 어떻게 얼마나 호전했는지 다시 의사에게 보내야죠. 이런 서로 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환자와 환자 아닌 자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내가 조금 아프면 환자인가요? 과연 환자의 정의가 뭘까요? 병들거나 다쳐서 치료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조금 아파요. 스프레인 1도, 2도입니다. 병원 안 가요. 그리고도 뭐 합니까? 배드민턴 해요. 아킬레스 끊어진 환자로 재활받고 있는데요. 운동합니다. 배드민턴 해요. 이 사람을 환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영역이 모호합니다. 문제는 치료라는 개념이 운동이냐 물리치료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병원에서 하는 거는 치료적 개념으로 봐요. 우리가 하는 거는 치료라는 개념을 쓰면 안 돼요. 관리인 거죠, 어찌 보면. 자, 그래서 이게 국민체육실태 이 2018년 나온 결과를 보더라도 생활체육에 참여한 인구가 62.2%인데요. 다 아픈 몸 이끌고 다 운동하지 않습니까? 자, 어찌 보면 누구라도 운동을 통해서 내 근육 키우고 신경 좋게 하고 하는 이런 것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재활운동하는 거, 이건 의료적 행위가 아니고 인간을 늘 아프지 않게 관리하는 하나의 수단인 거예요. 우리 다양한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ROM 운동이든 근육운동, 신경운동 아주 많아요. 자, 이 서 있는 저 노인, 이제 저희 환자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요. 88세세요. 수술했어요. 수술했는데 6개월 동안 병원에서 보험이 되니까 이 병원 2개월, 이 병원 2개월, 3개의 병원을 돌면서 6개월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척추 후 고정술을 했어요. 심을 박았다 이거죠. 그런데 6개월 동안 그래 공짜니까 하고 누워 있었지만 결국에 서질 못해요. 왜? 근육이 다 빠졌어요. 이건 치료가 아닌 거죠. 수술한 의사도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 운동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운동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자와 비환자로 구분하지 말고, 우리는 환자라도 보험이 끝난 사람은 운동을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정운동, 재활운동, 제한, 이것이 정말 부당하냐? 우리가 하는 교정운동, 재활운동이 부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 지도자가 국민체육진흥법에 들어가 있죠. 자, 시행령에 건강운동관리사란이라는 것도 있죠. 여기에 이제 별표가 들어가 있고, 자, 우리가 이제 건강운동관리사 법적으로, 저는 이제 이 말 자체가 틀린 말이 너무 많아요. 국어를 이렇게 못하나 싶기도 한데, 건강운동관리사 법적 정의가 바뀌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2조 1항 아직도 휴가 중이고, 의사의 의뢰를 받아서, 이제 내용 앞에 내용은 같지만 의사의 의뢰를 받아서 수행하되 건강 상태, 체력 수준에 맞도록 운동 상담, 운동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의사의 의뢰를 받아서 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한 판단,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이 재활운동이라는 것은 사실 환자를 우리가 건강하게 하려면 의사만의 역할이 아니에요. 간호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술하고 뭐하고 아무리 수술 잘하면 뭐합니까? 내가 근육이 없으면, 내가 서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도 지금 잘 알아요. 어찌 보면 환자도 결국에는 질병을 치료하는 데는 의사지만 체력이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가 체력을 키우도록 해야 한다. 이것을 정부 주도로 하자. 민간 주도가 아니고 정부 주도. 그래서 간호사 인력 조절하려 하지 말고 다 많은 사람을 합격시켜라. 보험공단 지금 간호사 뽑기 위해서 한달입니다. 공개적으로 뽑은 거 아시죠?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공개적으로 뽑겠다라고 이미 올렸습니다. 그런데 간호사 없어서 못 뽑아요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재활운동은 굉장히 우리나라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간호사다. 진정한 그럼 우리 역할은 뭐냐. 지금 정부에서는 차기 정부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왜? 앞으로 노인 인구 많아지고 아픈 사람 많아지니까 이 의료비 이거 숨이 찹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공적으로 국가에서 막으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근골격계 환자가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이미 이건 주 5일 근무제가 되면서요. 주말에 놀러 가는 사람 많아지면서 환자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3,800개 항목을 급여화로 전환을 합니다. 내가 돈 안 내도 된다 이거예요. 국가에서 해준다 이겁니다. 자, 우리의 역할은 뭐냐. 지금 공단이 착각하는 건 국민체력 100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착각입니다. 보건소, 운동처방센터 이건 기존에 해왔었죠. 이것도 다 찼어요. 보건소, 대사증후군 센터 생기고 있죠. 지금 서울에 많이 생겼을 겁니다. 우리나라 보건소가 몇 개인지 잘 아시나요? 250여 개입니다. 서울에 25개가 있고요. 보건소 대사증후군 센터 생깁니다. 그 다음에 보험공단의 운동센터 19개가 있습니다. 역시 여기도 다 들어가요. 간호사가 없어서 못 들어가요. 다른 직업 자격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이거 말고 근로복지공단, 그 다음에 뭡니까? 산업체 여기 다 지금 간호사를 뽑고 싶어도 없어서 못 뽑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건강운동관리사는 의료기관에서 치료 이후 또는 치료와 병행해서 운동이 필요한 사람, 살이 찌면 아프잖아요. 체중관리, 근육운동, 각강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병원 아닌 의료기관 외에서 비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단 환자의 경우 이번에 ACSM 보면 많이 바뀌었잖아요.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즉 엑서사이즈 이즈 메디슨이 된 겁니다. 정말로. 운동 안 해야 될 사람 없어요. 다 해야 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절대 물리치료사하고 상충되지 않는다. 교정운동, 재활훈련 이거는 그래서 상충되지 않기 때문에 필드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 건강운동관리사가 열심히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